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불을 찝니다. 현관 앞에 벗어둔 신발 한 켤레가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분을 말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신발끈을 풀 힘도 없어서 발끝으로 대충 밀어놓고 들어오고, 어떤 날은 괜히 가지런히 맞춰놓습니다. 별일 없었던 날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지요. 저는 그런 날이면 부엌으로 갑니다. 싱크대에 컵이 2개쯤 놓여있고, 점심에 급하게 먹고 둔 빵 봉지가 식탁 한쪽에 접혀있고, 냉장고에서는 낮은 소리로 윙 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가슴 한쪽이 눌린 것 같지? 왜 누구한테 혼난 것도 아닌데 자꾸 눈치를 보게 되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마음이 무겁다는 건 내가 못나서 생기는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오래 참고, 오래 맞추고, 오래 애쓴 사람에게 더 자주 오는 마음일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하루를 끝냈는데 속에서는 하루 종일 작은 파도가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예전엔 잘 사는 게 뭔지 자주 오해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야 하는 줄 알았고, 조금 더 성실해야 하는 줄 알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표정 관리부터 해야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티를 안 냈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여도 휴대폰을 붙잡고 괜히 뉴스만 넘기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면서도 괜히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말했죠. 그 친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사람처럼 굴어야만 오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늘 그렇게 버텨주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별말 아닌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회의 끝나고 누군가 툭 던진 말, 메신저 창에 짧게 찍힌 마침표 하나, 읽고도 답하지 못한 친구의 안부. 그건 몇 초면 지나가는 일인데 이상하게 저는 밤 11시가 넘어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세미의 거품은 금방 꺼지는데 그 말은 잘 꺼지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걸 오래 붙잡고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넘기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마음에 담아두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상처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에도 마음을 쓰고 표정 하나에도 분위기를 읽고 내가 한 행동이 혹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진 않았는지 나중에 혼자 다시 떠올려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더 많이 지칩니다. 대신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좀 더 많이 참고 좀 더 많이 자기 탓을 하지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이 더 버겁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질 때가 있잖아요. 급한 연락이 오고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아무도 몰라주는 작은 피로가 며칠씩 쌓일 때입니다. 아침 알람을 2번 끄고 겨우 일어나 말라버린 목으로 물 한 컵 마시고 입맛도 없는데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식빵 한 장을 굽고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다들 휴대폰만 보는 그 시간. 그 속에서 문득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애써서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하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좋게 생각하라고,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이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 당장 쉬어야 하는데 세상은 자꾸 방법부터 알려주니까요. 사실 그때 필요한 건 해결책보다 먼저 많이 무거웠겠다 하는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봐주는 일. 사람은 그걸로도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어떤 밤에는 그렇게 저를 늦게 알아봤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멈춘 적이 있어요. 분명 씻고 나오면 좀 개운해질 줄 알았는데 눈가가 더 처져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 오늘 많이 애썼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괜찮은 척 하느라 힘들었구나.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적어도 저를 몰라주는 사람 명단에서 저 자신 하나는 빠진 것 같았거든요. 사는 게 별거 없다는 말은 모든 걸 대충 넘기자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오해했어요. 욕심도 내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무던하게 살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는 게 별거 없다는 말은 내가 끌어안지 않아도 될 것까지 끝까지 끌어안으며 살지 말라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표정, 모든 반응, 모든 서운함을 다 내 책임처럼 품고 자지 말라는 뜻, 내가 못 지킨 약속, 몇 개, 내가 잘하지 못한 말 한마디, 이미 지나가 버린 장면들까지 붙들고 계속 자책하지 말라는 뜻. 그러니까 쉽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덜 태우며 살라는 말이었어요. 사람마다 유독 못 놓는 것이 하나쯤 있죠. 누군가는 관계를 못 놓고, 누군가는 후회를 못 놓고, 누군가는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못 놓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 놨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부담 주지 않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필요할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인색해지더라고요.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면서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을까 봐서는 밤새 뒤척이는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늘 재판을 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판사도 저였고 피고도 저였고 끝내 용서를 못 하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자주 지쳤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도 금방 꺼버렸고 친구가 별일 없지 하고 물으면은 뭐 늘 그렇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큰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큰일이 없다는 말이 마음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건 때로는 한 번의 큰 충격보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줄여가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자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이건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눌렀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말하고 싶은 순간에 말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혼자 문장을 다시 만들었는지,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에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기쁜데도 크게 기쁘지 않고, 속상한데도 바로 속상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쉬고 싶은데도 뭘 하고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태.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은 꼭 울고 있지 않거든요. 대개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메시지에 답하고, 평소처럼 웃는 이모티콘도 보냅니다. 다만 혼자 있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몇 초 동안 샤워기 물이 어깨로 떨어지는 저녁, 편의점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골목길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푹 꺼집니다. 저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일이 있으면 바쁘게 살면 되는데 조용해지니까 마음속 소음이 커지더라고요. 냉동실에 있던 만두를 쪄서 대충 저녁을 먹고 남은 간장을 치우지도 못한 채 식탁에 팔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고 위층에서는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어요. 그 평범한 생활 소리 사이에서 저만 잠깐 멈춰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나만 제자리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같았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걷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설명할 말이 없다는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씩 다른 연습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하루를 별것 아닌 말로 적어보는 연습이요. 오늘은 이유 없이 피곤했다. 회의실에서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집에 오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너무 시시해 보여서 이걸 굳이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어두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아도 적어도 흐릿하지는 않더라고요. 무거움에도 이름이 생기니까 막연한 불안보다는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더 지치잖아요. 이유를 다 모르더라도 지금의 내가 왜 이런지 조금쯤 짚어보는 것만으로 몸이 덜 움츠러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편히 사는 건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제때 알아차리는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은 척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아프구나 하고 손을 대보는 일. 억울하지 않은 척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서운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일. 내가 유난인 게 아니라 정말로 지친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의 상태는 금방 알아보면서도 자기 상태는 자꾸 미루게 되니까요. 이 정도는 참을 만해. 내가 더 약해지면 안 돼. 이것도 못 견디면 어떡해.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무게로 돌아오는 경험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참는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많지 않더라고요. 대신 모양만 바뀝니다. 서운함은 무기력으로, 불안은 예민함으로, 외로움은 체념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지, 정말 일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일을 핑계로 자꾸 마음을 미루고 있는 건지, 정말 누군가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애써 좋은 사람이 되려 한 내 방식 때문에 더 힘든 건지. 질문을 바꾸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저는 늘 왜 이렇게 힘들지만 물었는데 어느 날 나는 무엇을 너무 오래 참았지라고 묻고 나서야 조금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데서 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답장을 꼭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었고, 제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 전에 저는 모든 틈을 다 메우려 했어요. 침묵이 생기면 제가 말을 꺼냈고, 어색함이 생기면 제가 웃었고, 누가 조금 불편해 보이면 제 탓부터 했습니다. 그게 성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친절이기 전에 불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관계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너무 먼저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사람이 편해지려면 세상을 다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안에 기준 몇 가지만 내려놓아도 숨이 좀 쉬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것. 오늘 못한 일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당장 답이 안 나와도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는 의미 없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 생산적인 계획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말들은 너무 뻔해 보여도 막상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읽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혼자 방에 누우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저를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한테만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같은 고민을 하면 너무 네 탓하지 마라고 말해주면서 정작 자기 일에는 그때 네가 더 잘했어야지 하고 몰아붙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자기 삶은 남의 삶보다 오래 붙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잘하고 싶고 덜 후회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고 싶은 거겠죠. 그 마음 자체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삶은 점점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통과해야 하는 날, 실수하면 감점되는 날,
잠깐 쉬면 뒤처지는 날. 그러면 하루가 끝나도 쉬는 느낌이 안 듭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서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어느 겨울밤에 그런 마음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와 코트를 벗어 두고 거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난방은 돌아가는데 손끝이 차더라고요. 휴대폰 배터리는 7%였고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있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어요. 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무슨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문장이 너무 또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작은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조금 덜 해도 되는데. 그건 누가 해준 말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날 제 안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조금 덜 해도 된다. 조금 덜 맞춰도 된다. 조금 덜 완벽해도 된다. 그 말은 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닳게 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편히 산다는 말이 좋아졌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편하게 사는 건 상황이 좋아야 가능할 때가 많지만 편히 사는 건 내 마음의 태도와 더 가깝습니다. 똑같이 바쁜 하루를 살아도 내 잘못 아닌 것까지 다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덜 무너집니다. 똑같이 관계를 맺어도 상대의 기분을 전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덜 지칩니다. 똑같이 외로운 밤을 보내도 그 외로움을 창피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덜 슬퍼집니다. 결국 편히 사는 힘은 내가 어디까지 안아야 하고 어디서부턴 내려놓아야 하는지 조금씩 구분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까지 마음 졸이며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지요. 여전히 어떤 말에는 상처받고, 여전히 어떤 침묵에는 불안해지고, 여전히 어떤 밤에는 혼자인 기분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답장이 늦게 오면 괜히 생각이 길어지고, 약속이 취소되면 나만 한가한 사람 같아지고, 잘 지내냐는 말에도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바로 몰아내려고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 또 이 마음이 왔구나. 오늘은 내가 좀 작아졌구나. 괜찮아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그렇게 말해주면 이상하게 파도가 덜 셉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적어도 나를 덮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빨래에서 막 꺼낸 따뜻한 수건 냄새, 퇴근길에 우연히 본 분홍빛 하늘, 컵라면에 넣은 계란이 생각보다 예쁘게 익은, 저녁 오랜만에 정리한 서랍에서 나온 잊고 있던 영수증 한 장. 그걸 보고도 마음이 다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잠깐, 삶이 꼭 버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거창한 위로를 기다리다가 작은 위로를 자주 놓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가는 건대게 작은 것들입니다. 누가 건네준 짧은 안부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 씻고 누웠을 때 이불이 생각보다 포근했던 밤, 그런 것들이 하루를 아주 조금 덜 아프게 만들지요. 어쩌면 삶은 크게 잘 사는, 겉보다 자주 덜 아프게 사는 쪽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보이기 좋은 모양보다 내가 내일도 견딜 수 있는 속도를 찾는 일, 다 잘해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무리한, 날에는 잠깐 멈출 줄 아는 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하루보다 내 마음이 덜 상하는 하루를 보내는 일,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 귀합니다. 저는 한때 행복은 선명한 감정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환한 얼굴, 확실한 성취, 분명한 기쁨.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때로 오늘 나를 심하게 미워하지 않고 넘어가는 저녁일 수도 있고, 괜히 미뤄두던 설거지를 조용히 마치고 손등에 물기를 털며 한숨 한번 쉬는 순간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했다 하고 자기 편을 한번 들어주는 밤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주 눈부시진 않아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느끼는 감각. 저는 그게 참 귀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날, 우리는 자꾸 이유를 한 가지만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인가? 이 일 때문인가? 내 성격 때문인가?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오래된 피로 하나, 말 못한 서운함 하나, 미뤄둔 걱정 하나,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하나가 조금씩 겹쳐져서 오늘의 무게가 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어쩌면 무거운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많으니 회복도 천천히 오는 거라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 애써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침대맡에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불을 끈 채 누워 있는데 천장도 잘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편안함보다 괜찮아 보임을 더 챙기며 살았을까? 언제부터 힘들다는 말보다 할 있수 있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쉬는 날에도 쉬는 사람처럼 쉬지 못하게 됐을까? 그 질문들은 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멋지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는 예전 방식이 당연하다고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마음이 무거운 날이면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집에 오면 옷부터 갈아입고 물을 끓여 머그컵에 차를 하나 붓고 창문을 조금 열어둡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몸은 움츠러들지만 머릿속은 조금 맑아지거든요. 그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오히려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도 숨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삶이 우리를 자주 지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기다린 만큼 돌아오지 않는 마음도 있고, 잘해도 티나지 않는 수고도 있고,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진심도 있죠. 그래서 더 속이 타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애썼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싶은 날. 아무에게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상하게 혼자 상처받아 돌아오는 날. 그런 날에는 내가 바보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고 조금은 손해보며 사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 기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완전히 모르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속을 너무 오래 끓이며 살면 정작 내가 지켜야 할 내 마음부터 먼저 상합니다. 밖의 일들은 언젠가 지나가도 내가 나를 몰아세운 시간은 몸 어딘가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더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덜 상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모든 걸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는 법. 이미 지나간 장면을 밤마다 다시 편집하지 않는 법.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거기서 잠시 멈추는 법. 그게 비겁한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니라는 걸 조금씩 믿어보는 일. 그런데 또 우리는 너무 오래 열심히 살아서 멈추는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지요. 쉬면 불안하고 거절하면 미안하고 답을 늦게 하면 예의 없는 사람 같고 울면 약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함께 들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짐은 눈에 안 보여서 더 무겁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내 대신 오늘 하루를 살아준다면 그 사람도 나한테 너 좀 쉬어야겠다 하고 말하지 않을까. 아침부터 표정 관리하고 사람들 기분 살피고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고 집에 와서는 또 오늘의 장면들을 복귀하는 하루.
그걸 남이 본다면 분명 조금 안쓰럽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저한테 그런 말을 못 했을까요? 왜 늘 더 해내라는 말만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일부러라도 말해봅니다. 오늘 수고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됐다. 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이 하루 끝에서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사는 거 별거 없다는 말은 결국 삶을 얕보자는 뜻이 아니라 삶 앞에서 나를 너무 작게 만들지 말자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늘 크고 나는 늘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내가 나를 끝까지 몰아붙일 이유는 없잖아요. 내 몫에 애씀은 하되네 몫이 아닌 짐까지 다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조금 비워둔 자리에서 오히려 숨이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꽉 쥐고 있을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놓치는 게 있어도 괜찮고 오늘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그걸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편히 사는 시작 아닐까요? 저는 예전에 엘리베이터 안고를 잘 못 봤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고치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얼굴만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딱 그랬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할 만한 것들을 자꾸 피했어요. 일기장도 안 썼고 사진도 잘 안 찍었고 주말 약속도 취소할 때가 많았습니다. 즐거울 힘이 없었다기보다 즐겁지 않은 제가 들킬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엔 괜히 정리만 했습니다. 책상 위 영수증을 버리고 입지 않는 옷을 접어 상자에 넣고 욕실 선반에 빈 통도 치웠어요. 밖을 정리하면 속도 좀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됐지요. 하지만 정리를 다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더 조용해진 방 안에서 제 마음 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람은 바깥을 치운다고 해서 안쪽까지 금방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걸요. 그래도 그 시간이 쓸모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엉킨 마음을 직접 풀 수는 없어도 적어도 지금 내가 어지럽다는 사실은 인정하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작은 기준 하나를 세웠습니다. 무거운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자. 괜히 나를 싫어하게 되는 날에는 삶 전체를 평가하지 말자. 유난히 외로운 밤에는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말자. 이 기준들이 대단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큰 오해 몇 개는 막아주더라고요. 힘든 날의 마음은 늘 과장되기 쉽거든요. 오늘의 피로를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느끼게 하고 한 사람의 무심함을 세상의 냉담함처럼 느끼게 하고 잠깐의 침묵을 영영의 단절처럼 느끼게 만들지요. 그러니 그런 날일수록 조금 천천히 믿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든 생각이 다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내 마음이 지쳐 있어서 세상이 더 차갑게 보일 수도 있다고. 이상하게도 그런 여지를 두고 나면 다음 날은 조금 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제보다 특별히 다정해진 것도 아닌데 커피 맛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저 내가 나를 덜 몰아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의 모서리가 조금 둥그러집니다. 저는 그 변화를 크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처럼 포장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작은 숨구멍 같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은 그런 작은 숨구멍 몇 개로 오래 버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신도 아마 겉으로는 멀쩡한 하루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할 일도 어느 정도 끝냈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남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가슴에 걸려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해했고, 너무 많이 맞췄고, 너무 오래 스스로를 뒤로 밀어둔 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왜 이 모양이냐고 다그치지 말고와 내가 좀 무거웠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삶이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 어수선한 채로도 계속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진 뒤에야 웃는 게 아니라 조금 무거운 채로도 차를 마시고 조금 불안한 채로도 출근하고 조금 서운한 채로도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잘 살아낸다는 걸. 그래서 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매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건네던 그 부드러운 말, 그 이해, 그 여지를 가끔은 자기한테도 줘야 하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허락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자도 된다는 허락, 답장을 내일 해도 된다는 허락, 괜찮지 않다고 느껴도 괜찮다는 허락,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허락. 그런 허락이 하나둘 쌓이면 삶은 아주 조금씩 덜 숨차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다시 살고 싶은 마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부디 너무 속 끓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일수록 이 말을 자기한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애써 온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앞으로의 날들이 너무 타버리지 않도록. 편히 산다는 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삶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삶일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알고, 기쁘면 기쁘다고 알고, 모르겠는 날에는 모르겠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 편에서 서 있는 삶. 저는 그게 참 귀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많은 걸 견뎠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속으로 삼킨 것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풀어도 됩니다. 한숨이면 한숨대로, 눈물이면 눈물대로,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면 또 그 시간대로 그렇게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래야 내일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니까요. 별거 없다는 말은 당신의 삶이 하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당신이 끝내 지켜야 할 건체면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는 멀쩡함도 아니라는 뜻일지 모릅니다. 가장 오래 데리고 살아야 할 자기 마음, 그걸 너무 외롭게 두지 말라는 뜻.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넘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애쓴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다독이며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자기 마음을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세요. 빨리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선명한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어쩌면 거기서부터 삶은 조금씩 편해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바빠지더라도 오늘 이 밤만큼은 당신 편을 들어주세요. 잘 버텼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당신이 너무 속 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